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투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서천군은 이도 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행정소송도 불사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그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1건의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재심의가 2건, 조건부 허가가 3건이나 달했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온 지역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문사면 은곡리 주민들은 2016년 4월 처음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이 났을 때 토지주가 7천만 원에 팔았던 땅을 마을기금 1억 2천만 원에 되샀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가 산림 2,400평을 1억 800만 원에 매입했고 주민들은 1억 5,600만 원에 재매입하며 마을 기금은 모두 고갈이 났습니다. 난개발하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지,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가 매몰되지, 그 천연기념물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삭막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인근 문산면 구동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원진산 자락 5만 평의 전기 사업 허가가 났고 개발 행위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 2016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천군이 패소하면서 원진산 15,000평에도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1987년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면서 논밭 등의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울창한 숲을 파헤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비만 오면은 저희 잠을 못 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런데 이걸 전부 그걸 깔아놓으면은 지역 주민이 어떻게 밤에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산사태. 서천군은 개발 행위 허가서가 접수되면 협의부서 의견을 종합해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우수 배수 도면이나 뭐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고 사전제 영향성 검토, 그게 제 영향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이것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규모 나중에 신청 규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산림청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업. 하지만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주민 생계 터전을 위협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물음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 지난 15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제73회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이 아니더라도 국경일에는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광복절 서천군의 모습은 국경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광복절 오후 서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경일이지만 태극기를 개양한 가구가 아파트마다 손에 꼽습니다. 다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태극기 없이 밋밋한 벽면이 국경일이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서천읍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한 유명 정치인이 이 단지에 살고 있다는 플래카드는 걸려있지만 태극기를 단 세대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 측은 광복절 전날과 당일 단지 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이죠. 이제 어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내일 광복절에 국회의원들 하라고 이제 방송하는데 성의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한마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주민은 구매처를 몰라 직접 구입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 그 태극기가 개인이 사기가 힘들어요. 그 태극기 보급 사업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마을별로 태극기를 사가지고 나눠준다든가. 명확한 구매처를 몰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경일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구입처라든가 이런 거를 군에서 좀 명확하게 하면은 어떻게 좀 구매하실 의향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럼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당연히 그거야지.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은 곳은 비단 주거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서해병원 로터리부터 서천로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은 서천읍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만 길거리에는 태극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군청 사거리 일대와 서천로 삼거리부터 특화시장 방면, 서해병원에서 서천역 방면 도로에 태극기가 줄지어 개양되어 있을 뿐 여타 골목길에선 태극기를 찾기 힘듭니다.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뭐 이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 거의 없는 스타일이에요. 의미 광복절이라는 자체가 군에서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항읍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항로 대로변을 따라 태극기를 개양했지만 바로 옆 골목으로 눈을 돌리면 태극기는 종적을 감춥니다. 나라의 기쁜 일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태극기 개양. 갈수록 사라져가는 광복절 태극기처럼 광복절의 의미 또한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8월에는 광복절 말고도 의미 있는 날이 또 있습니다. 8월 18일, 바로 쌀의 날인데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쌀로 빵을 만드는 현장을 황정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걀 적기, 팥고물 만들기, 반죽 모양 내기 등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팥고물과 반죽이 한데 어우러져 발효와 굽기 과정을 거치면 맛있는 단팥빵이 만들어집니다. 설해야 빵야 동호회에서 서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해 쌀로 빵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배운 거를 다시 해본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해요. 이들은 단팥빵 이외에도 쌀식빵, 부추빵, 견과류를 넣은 곡물빵 등 쌀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쌀로 만든 빵은 밀가루 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입안에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쌀의 식이섬유로 인해서 포만감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밀가루빵과 차별성이 있는 쌀빵을 지역 행사에 판매해 서천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천쌀을 쓰기 위해서 직접 쌀을 불려서 방아를 내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나가서 정말 빵 만드는 것도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의미 깊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서천군 생활개선회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격떡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관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합격 기원떡을 전달했습니다. 그 관내 서천고, 서천여고, 장항고, 공동체 비전고 4개 학교를 대상으로 382개라는 떡을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한 톨의 쌀알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88번 농부의 손길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정된 쌀의 날. 점점 서구화되는 식습관으로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업인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해야 빵야! SBN 뉴스 황정환입니다. 서천군은 재난취약시설의 의무 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계도 기간이 종료를 앞둠에 따라 가입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을 유도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적 가입 제도로 가입 대상은 관내 361개 기업체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유소 4곳, 음식점 52곳, 숙박업소 11곳 등 총 67개 사업체입니다. 군은 지난달 30일 TF팀을 구성해 보험 가입 유도 상황 점검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31일 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방문 홍보와 가입 안내를 병행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천군이 한 달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납부 연장 및 징수 유예 기간은 6개월 범위 이내이고 1회 연장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신청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은 서천군청 재무과로 연락해 지방세 납부 연장 및 징수 유예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천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관내 18개 초교 24명의 초등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초등교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실습 위주의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EBS 소속 권순신, 안성수 강사가 초등 5, 6학년 실과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플러그드 컴퓨터 과학놀이, 엔트리 활용 방법, 대시 프로그램 체험 등을 강의했습니다. 서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초등 교원의 소프트웨어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보 교육 실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자율방재단은 서천군과 협력해 지난 7월부터 30여 곳의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며 기록적인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난 16일 시초면 선동 2D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시설관리 점검, 어르신 건강관리 점검, 말동무 등 주민 생활을 살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 여부가 잘 되는지, 또 그 조작도 리모컨이 잘 하고 계시는지 잘못된 부분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치 냉장고에도 뭐 상한 음식 같은 거 있나도 한번 보고, 또 냉장고도 같이 다 보고, 또 다른 이제 이 소화기 같은 것도 제자리 비치가 잘 돼 있나. 이 밖에도 춘장대 해수욕장 안전 캠페인, 독거노인 가정 방문, 재난 피해 가정 복구 작업을 펼치며 주민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국토 최동단 독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를 지난 15일 발간했습니다.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는 국립생태원의 생태조사 연구 지역 중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나 대상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기획도서 시리즈의 첫 번째 도서입니다. 독도 이야기는 3개의 장으로 구성돼 독도의 지형과 주요 시설, 서식하는 동식물, 독도와 얽힌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5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 촬영한 50여 장의 동식물 사진이나 울릉도와 독도에만 서식하는 야생식물의 생태 정보 등을 담아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